퇴사만 생각하면 걱정되고 암울하고 서글퍼지는 당신에게 퇴신발 채널에서는 퇴사 전후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즐겁고 유용한 내용들을 보다 쉽고 유익하게 만들었습니다. 퇴신발은 인생 이막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등대가 되어 여러분들의 앞길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은 퇴사 후 더 없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2020년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전 2개월 위급 휴가 기간에 나홀로 자가용을 몰고 전국 해안도로 일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22일간 길이 3,500km, 전국 해안도로 코스와 그 여행지에서 모은 사진 동영상, 숙박 맛집, 여행 준비물, 여행 비용 등을 실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네, 전국 해안도로 자동차 일주 22일간 3,500km. 이렇게 지도를 하나 구비를 해서 전체 해안도로 서해부터 남해, 동해에 이르기까지 전국 해안도로를 샅샅이 누볐습니다. 코스 일정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군산, 목포, 해남, 여수, 통영, 부산, 포항, 삼척, 강릉, 내륙으로 들어와서 태백, 영월, 단양을 거쳐 서울을 오게 됐습니다. 이런 해안도로 총 3,500km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는 군산입니다. 여기는 목포, 진도항도 있고요. 해남, 땅끝마을 사진도 있습니다. 정남진 사진도 있고요. 해남 시가지네요. 강진 사진입니다. 강진 대교도 있고 밑에는 소록도 옆에 있는 소록대교도 있습니다. 여수향이란 일출하고요. 여수 시내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통영의 야경도 찍어봤고요. 남해의 독일마을, 동피랑 마을도 있네요. 욕지도에 가서 일주하면서 욕지도 할매 바리스타 커피를 마시면서 전체 하이어수도를 구경했습니다. 거제에 가서 바람연도 그리고 거가대교도 찍어봤고요. 뒤에 보이는 하이어수도도 같이 배경으로 해서 찍어봤습니다. 부산의 일출하고 부산의 야경인 더베이 106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포항 영일만의 일출 사진입니다. 문무대항 영일만도 찍어봤고요. 삼척항도 있네요. 동해로 넘어와서 양양의 남대천, 주문진 일출, 안목해변, 사천해변도 찍어봤습니다.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민둥산, 억새마을 한번 올라가 봤고요. 한반도를 닮은 지형, 그리고 단종께서 입에 가셨던 유배지도 찍어봤습니다. 이 사진은 22일간 수염을 깎지 않아서 길렀던 것을 아쉬운 마음에 마지막으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네, 여행 일정, 여행 준비물, 여행 숙박, 여행 식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제가 전국 고속도로 사진을 놓고 서해, 남해, 동해에 이르기까지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전체적으로 해안도로 위주로만 꾸준히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목포에서부터 해서 해남, 그다음에 여수, 통영, 부산, 포항, 울산 전체적으로 해안도로 위주로만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넘어와서 울진, 삼척, 양양, 그다음에 내륙으로 넘어가는 이런 길을 태백을 통해서 단양, 원주로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이런 지도를 가지고 꼼꼼하게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행 준비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물을 차량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겉옷하고 레이하고 양말, 여분의 수건 좀 있었고요. 장갑이나 등산화, 마스크도 한 30개, 면도기, 화장품, 노트북, 카메라, 삼각대, 개인 상비약, 그다음 현금, 카드. 안 적었는데요. 벽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차량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생수 한 박스, 과자류나 초콜릿, 햇반 한 박스하고 일회용 수프나 일회용 국거리 반찬을 준비했는데 이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 제가 예약한 숙박업소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 일정, 해안도로 코스에 대해서 T맵을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맵을 보시게 되면 내역을 보시게 되면 저는 해안도로만 다니기 위해서는 T맵 기준 중간중간 경유지 설정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흥에서 여수를 갈 때 경유 없이 가게 되면 대부분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T맵 지도를 보고 해안도로 내 가고자 하는 지역을 미리 설정한 후 경유지를 정하고 지나가는 지역은 삭제 후 다시 설정하면서 전체 해안도로를 갈 수 있었습니다. T맵에 가고 싶은 곳은 미리 즐겨찾기 해놓으면 지역을 지날 때 즐겨찾기 아이콘이 뜨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며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동 시에는 무작정 가지 마시고 출발 전 맛집, 가볼 만한 곳, 숙박지를
즐겨찾기에서 목표점을 설정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루하고 피곤한 자동차 여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서해안 군산에서부터 목포 이르기까지 이 도로는 이제 고속도로를 안내한 건데요. 실제 갈 때는 중간중간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의 경유지를 섬이라든가 진도, 이런 완도 이런 부분을 찍어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해안길로만 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맛집과 가볼 만한 곳을 찾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집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네이버 맛집, 네이버 가볼 만한 곳으로 수정했습니다. 맛집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지만 1인분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2인분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비도 많이 나왔고 맛이 있었기 때문에 식비는 그렇게 저한테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네이버에서 해남 맛집 치게 되면 쭉 뜨죠. 이것을 직접 후기도 보시고 식당에 무엇이 있는지 가격 및 내용 좀 보시고요. 가볼 만한 곳도 통영 가볼 만한 곳 네이버 치셔갖고요. 벽화마을이라든가 욕지도라든가 이순신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들어가서 보시고 이 내용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 혼자서 여행하시더라도 헤매지 않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은요, 제가 1인분이 아니라 2인분을 시켜 먹었기 때문에 풍성해 보이죠? 장어도 있고요, 고기도 있네요. 이 1인분 혼자 먹는 겁니다. 2인분을 시켰기 때문에 양이 좀 많아 보이죠? 가성비가 좀 높았습니다만 절대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여행 숙박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여행 숙박을 하면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는데요. 숙박은 이 에어비앤비가 숙박 예상 지역을 미리 설정해서 당일날 오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대부분 원룸이나 아파트 등을 이용했고요. 몇 군데는 정말 창고 같은 곳에서 자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에어비앤비가 예약하기도 좋았고 숙소도 대부분 집에 있는 것처럼 편했습니다. 두 군데 정도는 자동차로 움직이다 보니까 오전에 예약하고 그 지역을 지나간 곳도 있어서 당일 취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어비앤비에서 전부 다 청소비를 제외하고는 환불이 되었습니다. 특히 결제는요, 현 시세 기준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에어비앤비에서 사지 못한 숙소는 여기 어때라든가 호텔닷컴 보이듯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직접 들어가셔갖고 인터넷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인데요. 직접 한번 쳐볼까요? 네, 직접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한번 쳐볼까요? 통영, 경상남도 통영. 예, 날짜를 한번 오늘 날짜를 해보고요. 게스트도 한 명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통영 숙소에 내용들이 뜹니다. 가격과 자세한 사진들이 뜨게 됩니다. 저는 이걸 한번 해볼까요? 아파트 같은 곳인데요. 아파트로 되어 있네요. 2명이 머무를 수 있네요. 여기 숙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내용들, 냉장고 있는지, 세탁기는 있는지, 혹은 여러 가지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시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동안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보셔야 될 게 후기입니다. 후기 내용들은 이제 호스트와 게스트가 있는데 게스트가 후기를 같이 씁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게스트가 쓴 내용들인데 대부분 다 정확하게 씁니다. 숙박할 수들에 한해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잘 보시고 후기가 많은 곳 이런 곳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신다 그러면 간혹 가다가 좋지 않은 곳을 예약하는 그런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집과 같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숙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에어비앤비에서 결제를 했을 때 이렇게 화면에 뜬 내용 보시게 되면은 한국에서 결제된 게 아니고 영국 에어비앤비에서 승인이 떨어지고요. 금액은 그날 그 달러 환율 시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제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경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비는 약 50만원, 리터당 1,400억 원으로 3,500km 해당되는 금액이 들었고요. 숙박비는 130만원 정도, 하루에 한 62,000원꼴로 든 것 같습니다. 식사비는 60만원, 일 3만원 정도의 식사비가 들었습니다. 아침은 해먹었습니다만은 그 1인분 판매하지 않고 2인분 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간식비는 주로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커피도 사 먹고 군것질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들었고요. 특산품 선물비가 약 50만원, 목포 낙지라든가 해남 전복, 그다음 장흥의 곱창김, 통영의 생구류, 기장 미역이나 멸치, 영덕의 대게라든가 강원도 주문진의 오징어, 보고회, 그다음 삼척의 문어숙회라든가 욕지도의 고구마굴, 포항의 이제 과메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리에서 택배로 집에 보내기도 하고 가까운 지인한테 선물 가기 위해서 이렇게 특산품 선물비가 좀 들었습니다. 총 320만 원이 들었는데요.
가격 대비 상당히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행을 하면서 저는 창원에 근무하는 친구도 만나고 강릉에서는 친구들 여러 명과 골프도 쳤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부인이 동참해서 하룻밤 묵고 여행도 했습니다. 22일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그리고 계획들을 꼼꼼히 준비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퇴사를 계획하시거나 퇴사하신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일단 악셀레이터를 밟으십시오. 퇴사 후 대부분 걱정하시는 세금 및 할거리, 돈 벌거리, 놀거리에 대해 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더 유익한 내용들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알차고 더 성실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